그거 생각난다. CRX. 포르쉐 GT3를 좀 모사를 해서 고성능에 가까운 좀 뭔가 달리고 있다. GV60 마그마 익스클루시브 프리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마그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행사를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제네시스는 2004년 현대자동차의 최초의 고급 흡연구동 세단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8년 최초의 제네시스 모델이었던 BH를 선보였고요. 후속 모델인 DH를 론칭하면서 고급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로 독립하게 되면서 그 포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제네시스는 출범 초기부터 대담하고 진보적이며 한국적이라는 DNA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20개의 시장에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기반을 다졌고요. 화생 상품을 포함해 총 11개 모델을 런칭하면서 럭셔리 주 차급 내 풀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가 왜 갑자기 고성능에 도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니저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발자취를 바탕으로 제네시스는 한 차원 높은 럭셔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는 기술과 감성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이 본질에는 고성능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1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에스레틱 엘레건스 철학을 바탕으로 잘 확립된 럭셔리 기본기 위에 고객들이 원하는 더 강렬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는 럭셔리 고성능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가 고성능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네시스가 마그마를 선보이기까지 어떤 준비와 시도가 있었을까요? 네, 제네시스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마그마 컨셉과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면서 고성능에 대한 열정, 의지,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마그마 대표 컬러가 최초로 적용되었던 GV80 쿠페 컨셉은 공개 당시에 전통적인 럭셔리의 경계를 확장하는 시도로 평가를 받았었고, 고성능 영역의 전문성을 지닌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완성한 G80 마그마 스페셜 컨셉도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고성능 디자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이 마그마 프로젝트를 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담당해 와서 그런지 정말 애정이 느껴지고요. 네. 자, 그럼 GV60 마그마에서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인간 마그마, 제네시스 GV60 마그마 개발 프로젝트의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한 남양연구소의 제네시스 프로젝트 2팀 박광수 책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양연구소에서 GV60 마그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 제네시스 프로젝트 2팀의 박광수 책임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그 월드 프리미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테크 토크를 진행하시고, 네, 얼마 전에 막 귀국하신 마그마의 핵심 인원이에요. 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그마가 한다는 건 오케이. 근데 왜 GV60 마그마가 첫 양산 모델이 되었는가 또 궁금한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에스thetic 엘레건스, 이제 역동적인 모함 중에서 저희가 차량의 넘버링별로 이제 작은 숫자에는 좀 더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V60는 말 그대로 제네시스의 라인 중에서 가장 점포, 다이나믹한 모델로 막대한 에너지를 뿜고 있으며 진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고성능으로서 새로운 운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제네시스 마그마의 지향점에 나타나 있으면서 마그마의 그 DNA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대표님께서 마그마를 처음 시작하는데 좀 더 화려한 모델로 하지 그랬어? 더 상위 차급으로 하지 그랬어? 라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앞으로 마그마 관련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서의 역할을 GV60 마그마가 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고객분들께 럭셔리 고성능에 대한 진정성을 알려드리고 같이 고객분들과 성장하면서 더 상위차도 더 고성능으로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만의 맛, 그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성의 여러 고성능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성의 고성능 모델들 대부분이 공격적이고 지금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그마는 그와는 다르게 저희는 좀 더 균형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이는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마그마를 개발하면서 세 가지 핵심 개발축을 삼았습니다. 내용적이고 정교한 지적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좀 3대 지향점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처럼 이제 정교한 제어가 요구되는 그러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숨은 실력을 좀 더 발휘하게 할 수 있고 자신감과 성취감 차량의 운전을 통해서 극대화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마그마의 지향점이자 보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트랙에서의 퍼포먼스 성능을 넘어서서 제네시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세련됨과 감성적인 윤리를 결합해서 럭셔리 고성능의 의미를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성능 차를 탈 때 운전자는 너무 행복하지만은 같이 동승한 가족분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성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스펜션 세팅도 좀 탄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뒷자리에 타 있는 사랑하는 분이나 자녀분들은 좀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고성능과 편안함, 디자인 쪽에서도 좀 고성능이라면 좀 드러내고 좀 과할 때도 있는데 적절한 균형점들을 다 찾아서 우리만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그마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마그마가 GV60를 개발할 때는 어떠한 개발 방향성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능에 있어서도 마그마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고성능 차량인 만큼 GV60 마그마는 당사 차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운전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후륜에 탑재된 후륜 구동 모터가 최대 출력에 도달한 이후에 그 지속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스트 모드 지속 시간을 늘린 것도 있었고요. 이러한 저희 지속성 강화를 통해서 최고 속도 그리고 제로 200 kph 수치 등과 같은 면에서 아주 특히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V6 마그마는 이뿐만이 아니라 고속에서의 한계 주행 외에도 일상에서도 항상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그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서스펜션 튜닝은 물론 차량의 그립을 증대하기 위해서 롤세터를 하향하는 등 최선의 하체 지오메트리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타이어 수직 하중은 약 10%, 그리고 코너링 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8%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운전자는 고속으로 코너를 주행할 때도 안정적으로 그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차량을 좀 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V6 마그마는 승차감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바퀴에 연결된 서스펜션에 4개의 스트로크 센서를 장착한 그 스트로크 가늠형 ECS 댐퍼를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세력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나 파트홀과 같은 큰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강세를 증대시키는 제어를 통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제네시스 브랜드 마그마 GV60 마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은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직접 개발한 디자이너, 그 다음에 엔지니어, 통합 성능을 시험한 분, 그 다음에 샤시 설계한 분, 전기차 또 특성에 맞춰서 성능을 개발한 분, 그리고 이 차의 상품을 전반적으로 기획한 분, 그리고 마케팅 기획, 전략 기획 등등 안쪽에 모두가 총출동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실차도 직접 만져보시고 조작해 보시고 또 그분들의 자세한 설명도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궁금한 부분들은 다 마음껏 1대1 대화로 직접 연구원분들이랑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제네시스 외장 디자인이거든요. 제네시스 전 차종의 외장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알로이 휠, 사이드 미러, 오해드 스포일러, 프론트 카메라까지 이제 정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저희 디자인 퀄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행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본차 대비 정보를 20mm 하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폭 타이어 적용으로 좌우 각각 25mm, 총 50mm 와이드 바디 형상의 팬더를 구현을 하였고요. 그게 기본차와 가장 큰 디자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더욱 안정된 스탠스와 더 날렵하고 다이나믹한 사이드 프로파일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기존 차에 적용되는 크롬 몰링을 저희가 블랙아웃 시켜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구현을 하였고요. 로우 앤 와이드 아키텍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다듬었고요. 제네시스가 G 매트릭스라는 메쉬 컨셉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G 매트릭스가 측면부 공기가 홀로 갈수록 변화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저희가 이 범퍼 홀과 카나드 윙은 안정적인 성능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전방 카메라와 연관된 3홀 디자인은 마그마의 좀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이고, 그리고 이 차급에서 요구하는 동력 성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기능적이고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가 측면부와 후면부에도 있거든요. 한번 이따가 차를 보시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면부는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마그마 전용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요. 저희가 공격 개발팀과 윙 각도를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의 각도를 좀 구현하였습니다. 이게 고성능의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였습니다. 컬러와 소재 변화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는 이 그립감을 개선을 하였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알루미늄 제네시스 엠블럼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엠블럼과 스위치, 각종 가니쉬를 블랙아웃 처리했고요. 시트, 암레스트, 패널, 콘솔 같은 부분은 스웨이드 느낌 소재를 적용하여 만졌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시트는 기존 제네시스 시트에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요. 한층 넓어진 리어 레그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요. 스티치는 오렌지 컬러와 애쉬 화이트 두 가지로 고객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시 설계 선생님께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V60 마그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설계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모든 서스펜션과 휠 타이어를 설계하고 양산 적용했습니다. 광폭 타이어를 적용해서 그 캐패시티를 먼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마그마만의 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지오메트리 개선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전후륜의 롤센터를 상당량 하향해서 차량이 고속 선회하는 조건에서 그립을 확보하고 또 차량의 거동 안정성을 향상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전륜 휠의 캐스터 트레이를 증대함으로써 차량의 전반적인 조타 발력감과
고속 직진 주행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그마에는 추가 소배에도 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각 4개의 휠에 차고 센서를 적용을 해서 노면에서 들어오는 스트로크 입력을 받아들여서 감속력을 조정해주는 ECS 댐퍼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큰 스트로크가 들어오는 노면 조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파토를 지나가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아주 험한 홍로를 지나갈 때 차량에 발생하는 거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 스프링과 스텝바 그리고 부싱들도 최적화해서 마그마의 차량의 그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조화롭게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GB60 마그마만을 위한 이 서스펜션은 일상 주행에서는 운전자에게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한계 주행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스포티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서스펜션이 도와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역할은 한계 주행 조건에서도 차량의 안정성과 그리고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GV60 마그마의 핵심 개발 철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운전자의 몸이 직관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차량의 거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잘 세팅된 기본 하드웨어 위에 정교하게 제어되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터 토크 벡터링 시스템입니다. GV60 마그마는 전륜과 혼내 2개의 모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전후륜의 토크 배분을 세밀하고 능동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억제하며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행뿐만 아니라 한계 주행에서도 민첩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측에는 전자식 LSD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식 LSD 시스템은 차량의 선엇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의 중량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타이어의 그립력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토크 벡터링 시스템입니다. 급격한 선에서도 차량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브레이크 제어가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 직관적인 핸들링 성능을 가능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고객 관점의 차량 전체적인 시험 평가, 기획, 그리고 개발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들께서 가장 와닿으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륜에는 보시는 것처럼 모노블럭의 포피, 제동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높은 마찰재를 적용하여서 고성능 차에 알맞는 제동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버킷 시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버킷 시트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고속을 주행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볼스터 경도를 최대한 소프트하게 만들었고 상자식 하단에 있는 이중 곡률 구조를 개선하여서 쿠션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버킷 시트 최초로 익스텐션 기능을 추가를 하였고요. 이거는 허벅지 지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해주기 때문에 고속, 그리고 장시간 또는 한계 주행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네시스에서 가장 더 중요한 소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흡차음재나 아니면 이중접합 유리를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음이 들어오는지, 차체 구조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최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흡차음재 압축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풍자음과 차체에 전달이 들어오는 소음을 최대한 저감하였습니다. 실제로 주행하시면 고속이든 한계 주행이든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 그 와중에 조용한 상태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전용된 사운드를 아마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GV60 마그마 차량에서는 기존 차량과 좀 다르게 드라이브 모드를 총 6가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오픈포트, 스포츠 3개의 드라이브 모드는 물론 반영이 되는데 마그마 차량에서는 또 특별하게 GT 모드, 스프린트 모드, 그리고 또 라인 모드 3개의 좀 독자적인 모드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스티어링 휠에 돌리는 방식과 누르는 방식 2가지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가능한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GTL 모드의 경우에는 고속에서도 빠른 엑셀 페달 응답력을 가속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연비 성능까지 챙긴 기능이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모드의 경우에는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최대 성능,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ELSD, 모터, ESC까지 모든 성능을 가장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스프린트 모드를 진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도 자동으로 켜지거나 엑셀 페달을 꾹 밟으셨을 때 자동으로 부스트 모드가 진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모드의 경우에는 모든 고성능 차에 반영이 되어 있듯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적용하였고요. 말씀드렸던 모터,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ESC, ESB 5가지의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특화 기능이 좀 4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스트 모드이고요. 기존에 있던 10초 동안의 부스트 작동이 되는 가속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기능인데 거기에 5초를 더 추가를 해서 총 15초 동안 마음껏 편안하게 가속할 수 있게 반영을 하였고요. 말씀드렸던 GT 모드, 스프린트 모드에서 풀 가속이라 엑셀 페달을 꾹 밟으셨을 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신규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런치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기존에는 되게 복잡한 로직과 복잡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 기능이 켜지고 작동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저희 마그마에서는 스프린트 모드를 진입하시고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만 밟으시면 바로 그 작동 모드가 진입됩니다. 목표로 했던 제로벨 3.3초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프트 모드는 아까 토크 벡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차량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좀 역동적인 재미있는 드리프트 모드를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능 온오프 기능도 만들어 주었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가상 변속 기능과 가상 사운드를 바탕으로 내연기관에서 느끼실 수 있는 고성능의 느낌을 이 차량에서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했고 포르쉐 GT3를 좀 모사를 해서 고성능에 가까운 서킷을 최대한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크게 받으실 겁니다. 이따가 아마 시연하실 때 사운드랑 클러스터를 많이 유심히 보시면 좋은 경험 되실 겁니다. 마그마 차량은 아시다시피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동력 성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부스트 모드 시간도 늘리고 푸른 모터에서 쓸 수 있는 최대 토크량도 늘렸고, 전기차를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에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이제 가속감이 좀 덜 나오는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모터의 태생적인 특성인데 그런 것도 좀 보완하고자 고속에서 토크와 출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고속에서도 악셀 페달을 밟으시면 가속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개발을 했고요. 러시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기준은 3.4초 달성했고 제로 이외에는 10.9초 달성해서 강력한 동력 성능까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강력한 동력 성능과 성능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 온도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GVCT 마그마에서는 배터리 온도 제어라고 해서 HTDC 기능이라고 있는데 하이 퍼포먼스 배터리 컨트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UN에서 이제 마그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가지 모드를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버스트고 하나는 레이스인데 두 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버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그 레이싱, 배터리 온도를 살짝 높게 제어를 해서 단시간에 단거리 주행할 때 배터리 출력을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레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트랙 같은 거 주행하실 때는 이제 단거리는 아니잖아요. 최대한의 성능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를 버스 모드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제어를 하면서 주행하시다가 이제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서 성능이 제한되는 걸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드를 레이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자동차가 처음 기획될 때부터 최종 반사될 때까지 계속 차량의 상품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하나의 트림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컬러 그리고 필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총 마그마 오렌지 포함해서 총 13종, 그리고 스티치랑 시트벨트 부분에 컬러를 오렌지 ton 화이트, 그리고 단조일, 그다음에 주로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브레이크 클리퍼 컬러도 지금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 블랙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마치 에어기관에서 변속 단수를 높여가면서 속도를 올려가는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그런 변속감과 사운드,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해놓은 기능입니다. 지금은 정차 중이지만 저희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정차 중에서도 시각적, 청각적으로 위젯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치 엔진이 켜진 것 같은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이게 지금 자동 변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페달식 셔틀을 당기면 이제 수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피단이나 옛날 정차 중에서는 마치 호랑이 같은 레이스가 사냥감을 사냥하기 직전에 호흡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스터의 사운드를 구현해놨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페달의 궤도령에 맞춰서 사운드의 크기가 이스터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9,000 RPM까지 되기 때문에 좀 끝까지 하시면 재밌어요. 여름에는 한 6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차 상태 충전 직전까지 충전을 하고 있어도 작동은 되고요. 계속 그 온도를 유지를 하려고 냉각팬과 공조 장치가 돌아가요. 뭐 인제 기준으로 3렙만 돌면 돌아도 일단 유지는 됩니다. 타이머는 있는데 트랙 맵은 따로 안 들어가 있고. 맞아요. 이거는 너무 서킷 포커스된 기능이라고 해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제로 100, 제로 20, 하프 쿼터 뭐 이런 것까지 일단 반영돼 있어요. 비즈널 5에서 이제 저희 제네시스가 원하는 내구 추가 성능까지 이제 튜닝을 한 이제 GOE 타이어라서 여기 GOE라는 제네시스 오리지널 이퀴먼트 타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이어 교체하실 때 피제로 5 일반 모델 하셔도 되고 이제 GOE 타이어는 그보다 더 어쨌든 이 차에 제일 최적화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관점에서 약간 N과의 차별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N은 좀 트랙 지향의 나의 것 그대로의 되게 야생마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당연히 그 고속 주행이나 고성능의 그 본연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충분히 재밌게 타실 수 있는 코너에서 150 돌려도 무섭지 않은 그런 안정적인 차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까 롤센터 낮추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요인이고, 또 GT 모드가 저희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란투리스모 성격을 좀 강조한 모델이라서 일상생활을 좀 되게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거든요.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N보다는 이런 블랙 마감이나 실내 소재나 이런 보호감들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가장 보호감이 큰 차인 거고, 실제 운전해봤을 때는 N이랑 완전 다른 느낌의 주행이라서 트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N을 더 재밌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조금 더 재밌고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총시 쪽이나 이런 데도 다 가서 차 세팅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하셨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도 세팅을 최종 8번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금씩 튜닝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뭐 블랙 휠캡 같은 것도 그렇고 플로팅 휠캡, 심지어 이 밸브까지 이제 블랙으로 하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들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일반 차는 이게 은색이고 이게 그냥 일반 휠캡이고 이게 캡이 없어서 그냥 은색 볼트 이제 캡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캡은 그냥 못 끼워지는 거예요? 끼고 빼는 거는 못 하시고요. 네. 끼는 거는 그냥 끼실 수 있어요. 그냥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빼려면 다른 공구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플로팅이 GV60 마그마 외에 다른 차에도 적용? 블랙에도 들어가요. 블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단일 트림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 마그마라는 프로그램이 블랙 이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블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감들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블랙에서 썼던 아이템들을 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실내 스위치류도 다 블랙 버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 털리죠. 옵셋이 순정치고 되게 잘 나와서 그쵸. 타이어 광폭 들어가면서 안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폭 늘리면서 그 디자인까지 이제 조정이 됐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법규도 이제 만족을 해야 돼서 정말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빼서 아마 지금 느끼시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이번 차는 19인치, 20인치, 21인치 이렇게 세 트림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치로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폭이 넓고 평평이가 낮은 스포츠용 타이어를 썼어요. 재미의 요소가 이게 언더랑 오버가 생기는 게 엄청 선형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탈 때 내가 이거 다 느끼면서 탈 수 있어요. 너무 민첩한 차들은 까딱 잘못하면 빠져버리잖아요. 최대한 길이까지 쓰는 게 굉장히 선형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아마 바로 타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5N은 너무 딱딱하다고 느껴서 저 원래 6GT가 뭔가 조금 더 노를 허용해서 섭취해서 오히려 타기 좋다고 느꼈는데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비슷한데 안정성과 사실 민첩성은 사실 상반된 관계인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총합 개판 사실 올라갔거든요. 저쪽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그런 드라이빙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는 거의 기본 토크 맵부터 거의 풀나가거든요. 다이내미티가 하나도 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모드를 차별화해서 이 모드가 오르면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N은 막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도 넣고 만들 때부터 많이 가만히 돼 있는데 마그마는 어떤가요? 저희는 드리프트 모드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복잡한 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가져가서 드리프트 모드를 누르면 후륜아래 차를 시켜주고 ELSD도 좀 내려오는 스피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어요. 좀 더 얌전한 버전도 있었는지. 그럼요. 여러 가지 또 이용을 많이 했고요. 스포일러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차급에 맞는 퍼포먼스 윙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았고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뿔처럼 달릴 수 있다. 당연히 안 이쁘겠지만 밑으로도 달 수 있고 그거의 최적의 각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마그마에 들어가는 모든 공격 아이템들은 다 그 기능이 있고 기능이 디자인에 딱 녹여질 수 있게끔 공격 시험팀과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최적의 각도를 우선 구현을 하고 끝에 알값 뭐 그런 것까지 다 치밀하게 좀 계산이 돼가지고 디자인을 좀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은 3홀의 드레인 홀이 이렇게 있는데요. 폭우 시에 물이 이쪽으로 뭐 적은 양이 좀 스며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좀 빠질 수 있게끔 3홀 디자인 밑에 하단 부분이 보시면 좀 하였습니다. 스탑을 봤을 때 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스탑은 숨겨져 있습니다. 밑으로 단차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거 몰랐어. 여기도 유리고 그거 생각난다. CRX였나? CRX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차. 저도 좋아는 하는데 GV60 마그마가 없어요. CRX를. 바깥에서 보시면 하나 펄감이 확 살면서 자연광 네, 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없나? 이게 조명이 나서 그래.